네, 저희 이제 2회차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너울리지 그래프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 비트9 전문가 그룹에 계신 김태정 상무님께서 진행할 예정이십니다. 김태정 상무님은 현재 비트9에서 그래프 기술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관련 프로젝트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주요 기술 분야는 그래프 AI, 그래프 분석, 모델링과 같은 그래프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가 있으십니다. 일단 그 웨비나 시작 전에 조금 안내드릴 사항은 이제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 웨비나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Q&A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자께서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채팅창을 오픈하시는 거는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채팅창을 실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채팅을 치실 때는 이제 받는 사람 부분에서 모든 토론자 및 참석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저뿐만 아니라 이 웨비나에 참석하신 모두가 메시지를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 변경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웨비나가 이제 3월 그리고 이번 5월 두 번이 진행이 되고 세 번째는 그래프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 활용에 대한 주제로 6월 중순 6월 17일 수요일에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려고 하고요. 만약에 변경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있는 웨비나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웨비나가 종료된 후에 웨비나를 종료하시면은 그 설문지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설문지에 답변을 주시고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포스팅 이벤트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리포스팅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웨비나에 관련된 글을 저희 비트9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은 해당 글에 대한 URL을 복사해 주셔서 개인 SNS에 리포스팅 해주시고 태그를 달아주시고서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 비트9 블로그에 댓글로 등록해 주시면은 연락처와 함께 주시면 저희가 이에 해당되는 기프티콘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비트9의 김태정입니다. 오늘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좀 어수선한 감도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그래프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그래프 기술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AI 쪽으로 한참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요즘 핫하다고 하는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 전체는 날리지 그래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쭉 좀 바라볼 것인가 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어떤 밸류들 이걸 보고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날리지 그래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고 구축을 해야 잘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히스토리 오브 날리지 그래프에서 히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히스토리라는 걸 그냥 날리지 그래프 히스토리보다는 우리가 실제 어떻게 정보를 이때까지 관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아시다시피 사람은 시스템이 없을 때는 종이에 적고 글로 쓰고 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기억을 이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메모란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이 이제 컴퓨터에다가 작성을 하면서 저장을 시켜놓고 디지털화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작성을 해서 개인이 보관을 하다가 이제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한 문서라든지 디지털된 자료들을 많이들 공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공유되는 자료들이 이제는 뭐 단순히 문서화 시켜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 뭐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이용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자료들이 나오고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많아지는 상황들, 그래서 저희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빅데이터 시대가 시작했다라고 해서 했지만 이제는 그 빅데이터라는 게 저희 현실에 와 있고 뭐 실생활에도 많이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양의 대량의 데이터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말은 이 여기 퀘스천이라고 해놓은 것처럼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필요한 내가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고 다시 공유를 하고 그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관리해왔던 히스토리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뭐 1980년대 그 이전부터도 이제 컴퓨터가 286이라는 컴퓨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뭔가 전산 매체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료가 디지털되고 많이 쌓이게끔 됐었죠. 그래서 한 제가 생각하기로 한 80년대 초쯤부터 해서 뭔가 그룹웨어라든지 아니면 문서 관리를 주로 난리지 관리라고 해서 많이들 시스템화 시키고 그리고 뭐 CMS라고 해서 컨텐츠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포털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끔 됐었죠. 그래서 이때부터도 어떻게 보면 등록돼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문서화돼서 관리되고 그 내용들을 찾는 기반으로 해서 많이 활용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찾다 보니까 어떤 때 보니 이제는 좀 더 의미 있게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 양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의미적인 부분들, 내가 찾고자 하는 의미적인 거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찾자라고 해서 시멘틱 서치라고 해서 뭔가 의미 기반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검색 엔진들이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데이터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을 해서 내가 필요한 걸 볼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끔 됐고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은 단순히 저장을 시키는 부분들에서 조금 더 내가 찾고자 하는 걸 뽑아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하나의 필요한 지식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을 하나의 날리지 형태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 지식 베이스라고 해서 이런 필요한 자료들을 잘 찾기 위해서는 뭔가 구조화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저장 형태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 저장을 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어떤 온톨로지 기반, 시멘틱 기반의 이런 저장 구조 형태들을 채택을 하면서 전문가 시스템이라든지 시멘틱 웹이라든지 추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발전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SNS 분석이라든지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분석에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가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들이 접합되거나 기계를 활용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지도학습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AI라고 하는 게 많이들 급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AI 부분에서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형태들이 단순히 온톨로지 형태로만 지식을 관리해서는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모아놓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정보, 어떤 특정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지식화시키기 위한 부분들을 날리지 그래프라고 해서 지칭을 하고 실제 AI 부분에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날리지 그래프라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식 관리를 함께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결과가 뭔가 인공지능 스피커나 맞춤형 정보 제공하거나 하는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있는 날리지 그래프들을 이제 조금 더 뭔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손에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안 잡히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 위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처음에는 그 날리지 베이스라고 해서 단순히 데이터들을 막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구성 안에서도 특정 스키마를 가지면서 스키마라는 거는 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어떻게 자료를 모으고 그런 지식에 대한 체계들을 형식화시킬 거냐. 그리고 단순히 형식만 시킨 게 아니라 아까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지는 매핑되어지는 것들 데이터와 데이터, 정보와 정보 간의 연관관계를 지어줌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의 날리지를 그 찾을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이 날리지 매니지먼트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분석 부분들 뭐 ML이나 DL 같은 경우도 포함을 시켜서 가미가 되게끔 되면 인공지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날리지 그래프의 일단 형태로 구성을 하고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예를 뭐 최근에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 많이 컨퍼런스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정의는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사람이 이때까지 뭔가를 기억하고 활용을 하려고 했다고 치면 이제는 이런 기계학습이라든지 기계를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조금 더 정확하고 많은 양의 지식들을 탐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데 활용하는 게 이제 날리지 그래프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떻게 좀 모호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날리지 그래프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게 밑에 있는 것처럼 꼭 대용량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해서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데이터 개체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 의미 있는 데이터 개체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인포메이션화, 지식화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띄어야 되고 그리고 정보의 연결성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옆에 그림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좀 비유사한 그림이 있어서 표시를 해뒀는데 실제 하나하나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를 만들고 그 정보들이 서로 관계를 지으면서 날리지가 되고 이 난리지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찾을지 의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는 거를 인사이트를 보고 찾아낼 수 있고 실제 이런 인사이트들이 모여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견되면서 하나의 좀 더 상위의 지식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날리지 그래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구글의 지식 그래프라든지 그리고 위키피디아나 위키피디아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위키데이터 그리고 DBpedia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아놓고 있는 부분들을 두 부분들이 이제 아주 첫 스타트점에서 시작을 했었던 그런 지식 그래프 형태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구글의 지식 그래프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인가 그쯤에 아마 구글에서 먼저 지식 그래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검색 엔진에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서비스에 활용을 하고 이제 실제로 그 대중적인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형태로 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지식 그래프가 검색 엔진의 검색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고 잘 요약되어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지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이 그 블로그를 쓸 때 위에 제가 줄이 있는 것처럼 Introduction to Knowledge Graph Things Not String 해가지고 이 knowledge 그래프라는 게 단순히 검색을 하고 그 쓸 때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things다. 이 things가 의미하는 게 바로 사람이나 사물, 지역이나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엔티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의 서비스를 한 번씩 보셨을 건데 실제 저희가 서비스 화면상에서는 이 지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많은 검색어들을 모아서 수십억만 개가 되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지식의 탐색을 하기 위해서 검색어가 하나 나오게 되면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연관 정보들을 보여주는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 연관된 정보의 요약 같은 경우도 사람의 어떤 정보를 찾게 되면 그 사람의 주변 인물들이라든지 연관되어진 사람들까지도 요약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로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자세하게 요약해주는, 옆에 이렇게 나와지는 부분들이 구글에서 지식 그래프를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깊이 있고 넓은 지식의 확장 부분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게 되면은 밑에 가만히 보시면 조금 더 내려, 여기는 조금 잘린 것 같은데 밑에 부분에 보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살고 있던 세대의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관련 있는 내용들까지, 그래서 조금 더 넓게끔 관련 있는 부분에 넓게끔 그 지식을 찾고 확장을 해서 발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런 지식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 부분은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과사전 형태로 해서 최초 그 데이터를 모으고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공유할 건가에 대한 형태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작성을 하면서 작성기상에서 아시다시피 연결되어 있는 구조, 어디에 링크로 어떤 문서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구조로 이제 그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화면에 대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위키피디아에서 그 보여지는 화면을 데이터화 시켜서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이제 위키데이터라고 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 형태로 해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한 8,400,000 개 정도? 8,400만 개 정도의 그 데이터 항목들을 쭉 수집을 해서 실제 옆에 보이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항목들, 라벨링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파이어 체계로 두고 이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 부분들, 그리고 디스크립션 안에 들어있는 프로퍼티 하나와 프로퍼티에 대한 실제 값들,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쭉 구조화 시켜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뽑아낸 데이터들을 다 API 형태로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구조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시로 보시면 이런 예시와 형태와 같이 아까 여기에 아이덴티파이어로 아이디가 있던 하나하나에 대한 데이터들, 이 개체들이 서로 관련 있는 다른 개체들과 이런 연관관계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래프 형태로 해서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데이터들을 구조화시키고 연결되어 있는 정보로 관리를 하고, 이 내용들을 API 형태로 해가지고 연관 정보에 대한 걸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이용한 그 형태가 위키데이터 외에도 DBPDA라는 형태로도 하나 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양하게 이 위키피디아뿐만 아니라 그 뭐랄까 그 사촌 정도 되는 위키미디어라든지 다른 위키 프로젝트 상에서도 이제 생성되고 나와 있는 정보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해서 구조화시키고 그 컨텐츠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웹을 통해서 특정 UI 부분들은 없이 웹을 통해서 API 형태로 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125개 언어로 되어서 지역화된 정보도 만들고 있고 380만 가지 정도 정보를 설명을 하면서 2014년 버전에 이미 한 35개 이상의 단위 정보들을 구성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간략하게 조그만 표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실제 데이터들의 인스턴스들을 요약해서 쭉 올려뒀습니다. 그 보시 항목들도 보시면 뭐 리소스라든지 플레이스라든지 person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워크라든지 이런 단위에 대한 구분자를 가지면서 실제 하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그 DBPDA에 대한 데이터 연결 구조 부분들을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형태로 해서 잠깐 좀 제가 올려뒀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위에 있는 어떤 전체 사물이라고 하는 things 부분이 최상위에 있으면서 여기 밑에 뭐 에이전트나 펄슨이나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위에 나와 있는 클래스의 어떤 단위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단위들은
자기와 연관이 있는 어떤 형태들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 예로 워커에 보시면 일하는 장소에 대한 이 클래스를 설명하고 있는 프로퍼티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설명할 수 있는 속성들이 밑에 그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어디에 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이 연결된 구조로 해서 다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쌓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125개 지역화된 정보로도 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실제로 매핑을 하고 있는 구조상에서는 단순히 전체 구조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125개 지역을 위해서 보시는 거에 왼쪽에 있는 이 각 국가에 따라서 실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북에 대한 클래스를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이런 그 국가별 언어에 따라서 동일한 구조를 띄었지만 실제 속성들에 대한 값들은 전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이 값들을 표시하는 걸로 해서 다국어까지 지원을 하면서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구글이나 위키피디아나 디비피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제 대중적인 형태를 띄어서 데이터를,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이런 데이터들을 서비스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초적인 최초창기에 나왔던 데이터를 모으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서비스, 아주 큰 범위에 있는 서비스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가 필요한 데다가, 내가 필요한 업무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한번 짚어보게 되면, 이 통합되어 있는 지식 관리를 통해서 아까 대량의 데이터들, 많은 데이터들을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이런 그래프 형태로 모아가지고 내가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조화되지 않든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한 군데다 모아놓고 서비스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지식이라는 좋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데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띨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위키피디아나 위키데이터처럼 실제로 광범위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서비스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하위 단으로 좁혀서 내리면 저희가 실제 필요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별 지식 DB에 대한 내용으로 구축을 해서 여러 업무를 하나 하는데도 여러 형태들이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고 모아서 하나의 지식 DB로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하면 지식 관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축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적인 지식 탐색 부분들, 연결돼 있는 정보들을 앞에서 검색을 통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위키피디아라든지 이쪽에서 많이들 경험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경험하시고 보셨을 텐데, 이것처럼 빠르고 좀 더 넓고 깊은 정보들을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실제 자료를 찾거나 지식을 찾는 데 대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소셜에서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가 들어갔을 때 정보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추천을 해주고 하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업무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고 계시는 어떤 문서라든지 또는 메모라든지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잘 연결짓고 쉽게 연결이 되고 의미적으로 관련이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떤 관련 있는 거에서 하나씩 찾기 시작을 하면 그 내용들을 쉽게 취득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식의 추론 부분들은 의미 기반 관계로 연관되어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범위에 있던 어떤 데이터들이 새롭게 연결되어서 들어있는 내용들을 찾았을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어떤 추론을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해외 쇼핑몰들, 그다음에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런 그래프 구조를 활용을 해서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뭔가 예측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최근에 보면 뭐 인재 추천을 한다든지 리소스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내가 모르던 어떤 사람의 인재를 관리하거나 내부 리소스를 관리할 때는 내가 잘 모르고 정보가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관련돼 있는 정보들이 다 모아져서 필요한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제가 모르던 어떤 범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리소스들을 찾아서 활용하거나 어떤 적재적소에 뭔가를 배치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쪽에 활용을 하면서는 기계학습과 접목을 해서 진행을 할 때는 일단 그 기존 지식에다가 상황별로 어떤 이벤트별로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활용이 된 게 요즘에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한 누구라든지 카카오, 빅스비, 오케이 구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내부적으로는 다 그런 지식 그래프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면 저희가 업무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고객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 내에 어떤 업무 자동화 시키는데 이런 인공지능 기법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이런 업무 환경 변화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식의 디지털화를 시켜서 업무 매뉴얼이나 노하우 지식 이런 부분들을 전사 공유하고 활용하거나 그리고 기업의 인재라든지 무형자산에 관련해서도 이런 관리를 통해서 추천을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이나 리소스를 추천한다든지 무형자산에 대한 활용을 한다든지 기업 간의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의 고객 상담, 고객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고객센터 상담사와 같이 어떤 조금 더 기계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AI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 효율도 훨씬 더 증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세하게 이제 조금씩 그 사례들을 보면 그 링크드인 같은 경우도 실제 서비스 경험 안에서 이런 에티드를 춘출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전체 큰 지식 그래프를 구성을 시키고 이 내용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도 그뭐 자료를 찾아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다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난 학교가 어디고 좋아하는 게 어디고 직업이 어떻고 뭐 학력이 어떻다 이런 기본 정보들을 넣고 있으면 뭔가 어디 캐리어에 따라서 잡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천하는 부분들이 바로 지식 그래프 형태로 해서 표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링크드인 그래프에 보시면 개념적으로 그쪽에서도 올려놓은 그래프 상에서는 이런 잡이라든지 학교 내지는 그 동료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육이나 자기 커리어에 대한 내용들을 등록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쭉 다 지식 그래프 형태로 해서 데이터화를 시켜서 지식으로 만들어서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도 특히나 옆에 있는 것처럼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스킬셋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잡들에 대해서 이 스킬셋에 맞는 잡들이 추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한테도 이 스킬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추천을 하는 연결된 정보상에서 데이터를 찾고 추천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화면은 그 예시로 링크드인에서도 어떤 사람 한 분이 계실 때 이분의 어떤 스킬셋들이 있을 때 어떤 내용들을 더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직업이나 이쪽에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UI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형태는 저희가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던 케이스인데 이거는 그 AI를 통해서 뭔가 학생들에 대한 수학 학습에 대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어떤 분석 기법들 그래서
학습 진단한다든지 경로 추천한다든지 문항을 추천한다든지 반복 학습한다든지 이런 특정 목적이 있는 분석 모델들을 만들어서 예측 모델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언제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학습 이력들과 함께 쭉 그 날리지 그래프로 구성을 시켜서 이 학생이 학습한 내용과 이력과 이걸 통해서 학습을 진단해 보니까 얼마만큼 잘하고 있고 공부를 해왔던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느 과정으로 해서 뭔가를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경로를 추천을 해주고 실제 이런 경로에서 학습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문항 추천을 해주는 것까지 그리고 쭉 학습해왔던 그 경로 상황에 따라서 모자랐던 부분들, 어떤 학습에 대한 평균 상황에서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된다는 추천을 한다든지, 그리고 추천을 할 때 그런 어떤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문제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날리지 그래프를 통해서 그 개인화되어 있는 학습 환경상에서 어떤 선생님이 사람이 굳이 많이 관여를 안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누구 관련해 있는 그 날리지 그래프 기반의 활용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실제 다들 많이 접하고 쓰고 계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들은 특히나 컴플렉스 QA라고 해서 복합 질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검색할 때 기계에다 검색하고 물을 때 단순히 뭐 여기 예에 있는 것처럼 트와이스의 막내는 했었을 때는 단순히 트와이스라는 그룹 안에 나이가 제일 작은 사람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Q3에 있는 것처럼 트와이스의 막내 생일은 했었을 때는 이게 실제 막내가 누군지를 찾고 그 사람의 생일이 뭔지를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걸 지식 그래프를 이용을 했었을 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간단하게 얘 나와 있는 것처럼 트와이스라는 그룹의 쭈이가 막내인데 이 막내의 생일은 어떻다라는 걸로 연결된 정보로 봤었을 땐 이 복합질에 대해서 이 지식 안에서 충분히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리지 그래프 형태가 분명히 지금 이 앞단에 있는 그 단어를 사람이 물어보는 단어에 대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단어를 끊고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질문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학습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르는 답변을 주려고 할 텐데 분명히 앞단에 분석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최종 지식 그래프상에서 데이터를 뽑아 나올 때도 아무리 앞에 모델이 좋다 하더라도 저장되어 있는 어떤 구조 자체가 이렇게 쉽게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로서 한 번에 쭉 뽑아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뭐 누구라든지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느리지 않게 잘 대답하는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 누구를 구성하는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구조 자체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계층적으로 어떤 뭐 스포츠맨이냐 아니면 엔터테이너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적인 형태로 띄어서 이 구조 각각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인스턴스로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걸로 그래서 436개 카테고리 그리고 4,400개의 프로퍼티 형태로 해서 이런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있고 누구는 또 특별하게 이벤트에 대한 모델링까지 표현을 해서 이 날리지 그래프 상의 엣지에다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실제 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넣음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실제 어떤 내용들을 해왔는지 부분들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동사 부분들까지도 거기에다 넣어서 하나의 의미로 뽑아내기 더 용이하게끔 만들어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프를 쓰게 되니까 꼭 지식 그래프만 쓴 건 아니지만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상에서 쓰게 되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런 답들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URL에는 조금 더 이제 실제 그 기술에 대한 내용들이 컨퍼런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 외에도 카카오 미니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블로그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그 인공지능 스피커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이제 거의 유사하게 밑단에는 그 지식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인공지능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업무상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제일 적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고객 상담 같은 경우에 진짜 일을 이렇게 하실 텐데, 어떤 전화나 뭔가 메신저로 해서 상담 요청이 왔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답변들을 상담사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서비스의 품질도 높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런 상품에 대해서 정보들과 그런 상담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분석한 것들, 아까 앞단에 있던 그 누구나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들과, 그리고 관련 법령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정보들을 분석한 내용들, 그리고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교육 부분들, 교육 매뉴얼 같은 케이스들도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어떤 순서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서로 이런 정보들이 서로 한때 연결이 되어서 지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게 되면, 밑에 그림에 있는 화면처럼 뭔가 질문이 들어왔었을 때 그 질문과 제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라든지 다른 상담 사례는 어땠다든지, 그리고 교육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 다음에 어떤 질문이나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된다라든지, 실제로 한 번 질문에 따라서 상담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법적인 거와 그 다음에 상담 이력에 대한 내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상품에 대한 기본 정보에서 어떤 내용을 알려줘야 될지, 그리고 실제 교육을 하면서 교육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안 해야 되거나 이런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찾아서 말 그대로 상담사한테 어드바이스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뭔가 서비스 품질들도 높아질 거고, 좀 더 시간적으로도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조금 변형을 해본다고 하면, 뭐 굳이 고객 상담사에 대한 어시스턴스 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나 문서에 대한 형태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걸려 있는 문서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료들이 갖고 있는 정보들도 다 같이, 다른 부서에 있는 정보들도 다 같이 모아서 한때 활용을 하게끔 된다 그러면은, 실제 한 기업 내 어떤 조직 내에서 지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별로 인재 추천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회사에서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회사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커리어나 직무에 따르는 추천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 어떤 그 임직원의 어떤 직무 능력이라든지 교육 능력이라든지 업무 수행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지식 그래프화 시켜서 만들었었을 경우에, 현재 어떤 직무가 어떤 일이 생겼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누구를 적절하게 이 일을 수행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인재 양성을 시키는 경우에도 향후에 어떤 부분에 어떤 직무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로드맵을 잡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에 따라서 있던 부분들을 상당히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르는 걸로 해서 제일 맞는 걸, 최적의 방법을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2000년도쯤인가 그 워크넷에서 시범 서비스로 해서 오픈 API 형태로 그 직무 데이터에 대한 거를 뽑아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시범 서비스를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 서비스는 직무 데이터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직무 기술서를 표준적인 어떤 직무 기술서를 생성을 하고 그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까지가 이제 시범 서비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제 그 데이터를 모아놓고 구성을 하고 있는 게 NCS 체계에 있는 그 직무별로 해서 직무 능력에 대한 분류별로 해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 부분들을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 사전에 표현되어 있는 그 항목 하나하나들 상에서는 단순히 어떤 직무 능력이라는 직무 형태들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 밑단에 있는 게 이제 그 직무 능력에 대한 어떤 그 설명 자료들, 센텐스가 있는 문서 부분들을 표현하는 거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실제 저 표준 직무 기술서 작성하는 사례에 들어가가지고 샘플을 보시면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문서를 생성하고 만들어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형태로 해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직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대한 직무 능력들을 쭉 연결해서 봤었을 때는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수행을 해야 될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특이하게 새롭게 이런 그룹으로 다시 만들어서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될 것들도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케이스 형태로 해서 우리가 그 지식 그래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는데,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지식 그래프를 구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고려를 하실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식 그래프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계를 통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기계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항상 최신의 상태로 지식으로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그거죠. 새로운 지식이 있을 때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기존에 있던 그 지식들과 연결이 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거나 구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해서 최신의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유입을 하고 유입된 정보들을 반영을 하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스케일업 부분들 해서 새롭고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구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앞에서 데이터 계속 들어와서 새롭고 확장을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는 거를 일일이 사람이 하면은 다 못 쫓아가겠죠. 그래서 자동화된 어떤 툴로 해서 AI를 접목을 시켜서 자동화시켜서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 그리고 요즘에 데이터 옵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데이터 옵스에 대한 거버넌스부터 시작한 전략 부분이나 실제로 수행 계획들을 좀 보시고 어떤 개발 환경이나 이 부분까지도 다 접목이 될 텐데, 그런 내역들을 고려를 해서 실제 적용을 한 조금 더 빨리 처리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항상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관리하는 지식과 동일하게 유기적으로 계속 관리되고 확인하고 구성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뭐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반영을 할 거냐라는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전체 아키텍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실제 지식 관리를 하고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문화에서도 뭔가 이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들이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날리지 그래프에 대한 확장 부분들로 해서 실제 그냥 한 통에 저장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한 통에 저장되어 있는 구조보다는 이 실제 살아 움직여서 조금 더 계속해서 확장되고 증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 영역에 대한 데이터 들어왔었을 때 실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과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연결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짓고
실제로 찾고 그래서 연결된 정보에서부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잡아줘야 된다고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계화시켜서 이제 이 온톨로지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AI나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보들, 분석 정보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만들어진 내용들을 다시 그 학습을 통해서 그 지식 그래프상에다가 다시 넣어주면서 연결시켜주면서 이런 정보들이 계속 점점 자동화되면서 확장되고 관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 옵스 부분들은 실제 뭐 가트너에서도 보고서로 데이터 옵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데이터에 대해서 데브옵스라고 해서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해나갈 거냐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던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도 어떻게 관리하고 민첩하게 관리를 해 나갈 거냐라는 이 데이터 옵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조직 전체에서도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서로 어떻게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화를 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뭐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끝으로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래프라는 부분을 가지고 국내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사업이나 적용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 외에도 실제 날리지 그래프를 잘 활용하고 운영하는 거는 고민할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그 지원을 해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실제로 이런 고민이나 있으신 부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저희 메일이나 이런 온라인 상태에 대한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들 그런 의견들을 주셨으면, 요청을 주셨으면은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오늘 발표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에는 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날리지 그래프와 HTTP상의 하이퍼텍스트와의 차이가 웹페이지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웹으로 만들었을 때는 유사해지는 것인가요? 해주셨습니다. 실제 이 날리지 그래프와 아까 구글이라든지 그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제 DB나 로컬 저장소에 따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온톨로지 형태, RDF라고 하는 그런 XML 기반의 데이터 형태로 활용을 해서 많이들 데이터를 모으고 쓰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웹에 있는 지식 정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정보를 단순히 웹에서 URL로 표시를 하고 의미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하나의 데이터로 인지를 하면서 그 URL로 표시하고 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비교를 하자면 기계 장치 안에 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인 주소가 어디다라는 게 웹에 있는 어떤 그런 의미 형태로 해서 여기에 주소가 어디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HTTP로 되어 있는 하이퍼텍스트 부분들로는 뭔가 조금 더 사용자가 보고 사람이 보고 인지하고 표현하기 좋은 형태에 대한 걸 조금 더 표현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길잡이라고 본다면, 날리지 그래프 안에는 그런 주소와 자료가 존재하는 주소와 그 주소와 주소 간의 어떤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시기에 형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는, 데이터를 다룬다는 개념적으로는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뭐 외부로 해서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거는 저희들은 시각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각화해서 보여드릴 때는 단순히 저 하이퍼텍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여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지식 그래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론부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부를 하고 싶으신데, 관련 책이나 논문, 컨텐츠 추천할 수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날리지 그래프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분야에 따라서 많이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표준적인 뭐 날리지 그래프가 이렇다라는 책들은 아직 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제가 지금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저희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식 그래프가 산업별로 따로 구축이 되고 관리되는 게 좋은지, 그리고 특정 주대별로 더 작은 범위로 관리가 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 범위가 조금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활용 용도가 어디냐에 따라서는 실제 전문적인 지식에 뭔가 조금 더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서 모으기 위한 업무에 대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만들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그거에 맞는 레벨까지 내려가시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뭐랄까 관련 있는 업무들이 적어도 한 3, 4가지는 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모이면 실제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도. 예.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들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알지 모른 상태에서 어떤 식의 지식 그래프가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나요?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 그래프를 만들고 활용하기 위해서, 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 해야 될 게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의미를 파악이 안 되면 실제 어떤 지식 그래프를 만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먼저 이해하는데 분명히 좀 앞다니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지식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할지, 이 부분들은 저도 봤을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점차적으로 실제 보여지는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좀 토론이나 논의를 통하고, 또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의뢰를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RDF와 지식 그래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식 베이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지식 베이스를 구성하는 게 옛날에는 RDF 기반의 형태로 많이들 저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RDF로 구성하거나 뭐 어떤 자료 구조로 저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식 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어떤 메소드 같은, 실제 저장 관리하고 활용을 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레벨에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뭐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하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든지 RDF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도구로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걸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프로퍼티나 릴레이션을 더 잘 정의할 수 있는 기법들. 이거는 이제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좀 더 하면 잘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경험치가 많아야지 아무래도 이 프로퍼티나 릴레이션십을 표현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엔티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잘 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링이라는 개념상에서 저 프로퍼티나 릴레이션 그리고 엔티티에 대한 정의 부분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묶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뭐 이론적인 방법들도 많기는 하지만 실제 그 엔티티들이 가지는 데이터 의미를 좀 파악을 하고 그 릴레이션십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정의를 해야지 그 엔티티를 설명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특별한 기법들보다는 그런 경험치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 그래프를 구축하고 추론까지 할 수 있는 오픈 API가 있나요? 이 부분들은 실제 구글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카카오라든지 여기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실제 API 서비스까지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브랜드 사이트 같은 것을 만들 때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구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I가 오픈되어 있어서 개발자 그걸 가지고 연결하고 보기 좋게 하면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그 정보들을 말 그대로 지식을 만든 정보들을 한 사이트가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서 같이 어떤 이벤트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할 때는 API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게 한 군데에서만 쓰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떻게 한번 돌려보면 상황이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고민 구조인데 그런 API 형태를 서비스를 하면서 필요한 사이트에서 그 데이터를 갖다 쓰는 형태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지식 그래프의 효용이 최대화되려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관련된 외부 데이터들을 확장해 나가는 게 핵심일 것 같다고 하셨는데 참고할 만한 외부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데이터 확보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뭐 많이들 찾아보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지금 공공에서 오픈하고 계시는 데이터셋들 그리고 해외에 보면 영문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저희랑 다르게 예전부터 많이 정리되어 있고 오픈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일일이 다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고 아까 그 위키데이터라든지 DBpedia 라든지 이런 쪽에 보시면 적어도 활용하시고자 하는 게 아주 전문적인 게 아니라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들 상에서 그런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외부 데이터들을 쓸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로우에 관해서 문의 주셨는데 스키마 디자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D2R 트랜잭션 즉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전환을 할 때 NoSQL이라든지 노드 투 벡터 메소드 이런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MLDL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 뭐 파이토치 빅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실제 그 스키마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각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나 모으고자 하는 지식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스키마 디자인은 실제 충분히 업무에 대한 이해 통해서 거기서 어떤 지식으로 생성할 수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엔티티와 그런 부분들을 뽑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그래프 형태로 전환을 시킬 때는 그 팩터화 시켜서 일단 원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텍스트면 형태소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보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처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전처리 과정을 먼저 한번 거쳐서 그 날리지 그래프에 넣을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하거나 표준화시켜서 조금 더 간소화시킬 때 이런 때 노드 투 팩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TF, IDF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팩터라이징을 시키는 부분들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간소화시키고 전처리되어 있는 걸 통해서 이제 그 번호 순서대로 주신 것처럼 이런 MLDL 통해 가지고 학습시키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 날리지 그래프에다가 마스터성 데이터랑 그리고 실제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제가 파이토치 빅그래프 쪽에 이용하는 부분들은 잘 못 봤는데, 아무래도 데이터를 파이토치의 빅그래프뿐만 아니라 스파크의 그래픽스 같은 경우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메모리에 올려서 그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주는 방법들로 많이 이제 활용해서 실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로세싱 거쳐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인데, 저희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실제 저장되어 있는 구조가 그런 연결 구조를 만들어서 쓰는 걸로 저희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날리지 그래프 구축을 할 때 온톨로지 스키마 정의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DBpedia 같은 공개 데이터셋 이외에 특정한 주제를 가진 도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중복해서 계속 많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처음 시작할 때 참 어려우시죠.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근데 주제가 정확하게 되면 그 주제에 따라서 실제 보여지는 정보들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실제 그 도메인에 따라서 관련이 있거나 관련 있는 업무가 있거나 관련성 있는 데이터가 있는 도메인,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실제 내가 이런 도메인에 대해서 지식을 구축할 때 연관해서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도 모아서 초반에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내가 표적을 삼고 있는, 타겟을 삼고 있는 그 목적치를 가기 위해서 좀 더 넓게 데이터를 보시고 거기서 실제로 조금 더 필요한 것들, 이게 조금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다라고, 잘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선별을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제일 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특정 주제를 가진 도메인을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할 때는.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답변은 좀 드리고, 또 올라와 있는 답변은 저희가 그 확인을 하고 메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진행된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웨비나 종료하시고 나서 뜨는 설문조사 링크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추가로 있으신 질문은 제가 따로 발송해 드리는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거나 비트나인 티스토리에 업로드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된 발표에 대한 자료나 그리고 영상은 비트나인 티스토리 그리고 비트나인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구독해 주셔서 저희 소식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